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새벽이 되고 있습니다. 마침내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윤책입니다. 오늘은 업무관 일제시대 이날의 독립을 선포했던 3.1절이죠. 5등은 자야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차로서 세계만방에 구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차로서 자손 만대에 구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해 하노라.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앞부분은 다 외웠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줄 있습니다. 명문이죠. 최남선 선생이 쓴 이 선언문은 처음엔 청문 형식으로 썼는데 최린 선생의 주장으로 선언으로 바뀌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민족 대표 33분 이름으로 발표됐는데 이분들은 각 종교를 대표했죠. 천도교가 15분, 그리고 기독교가 16분, 불교가 2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최남선 선생의 이름을 선언문에 올리지 않고 감춘 것은 최린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는군요. 미국 독립선언서는 1776년에 토마스 제퍼슨이 기초했는데 24부가 발견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24부 대부분은 의회 도서관에 보관되고 있고 백악관에도 한 부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보 중에 국보로 취급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런데 우리 기미 독립선언서는 몇 부가 발견되었는지 알 수 없는데 현재 2부가 국보는커녕 등록문화재 66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대우를 받게 된 것은 진보 좌파가 선언문을 썼던 최남선 선생을 친일파로 규정하고 있는 게 작용했을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진정한 독립정신을 깨우치려면 이만한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남선 선생이 일제 말기에 몇 가지 부역 흔적으로 친일파로 매도되는 걸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선생이 이 독립선언서를 기초한 공적만으로도 그 모든 흠기를 듣고도 남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9일 토요일 아침 신문을 넘겨보다가 정말 놀랄만한 뉴스가 있더군요. 추미애 장관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기사 제목부터 말씀드리죠. 신천지 압수수색 지시했다. 덜컥 공개해버린 추법무. 신천지는 기독교계에서 이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종교죠. 이단으로 비판받는 종교는 대부분 몇 가지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교주가 신성시되거나 신격화된다. 둘째, 종말론에 기대면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사람이 된다고 주장한다. 셋째, 교회와 신도 집단 모두 폐쇄성을 띈다. 신천지 역시 이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에 여러 보도로 판단할 때 폐쇄성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엄밀히 전도하고 자신이 신자라는 걸 가급적 감추며 교회의 실상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게 그 증거죠. 교회가 무슨 비밀 개사도 아닌데 말입니다. 이번 전염병 감염 사태에 신천지 교회가 슈퍼 전파자 역할을 했고 그래서 방역당국은 신천지의 협조가 무엇보다 절실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에 제출된 신도 명단이라든가 시설 자료는 실제와는 너무 달랐고 축소되었다는 보도가 따랐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원성의 대상이 됐는데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에 신천지 교회 압수수색 지시를 내렸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 전에 이미 일선 검찰청이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었겠죠. 신천지 교회와 관련 인물들에 대해 여러 곳에서 고소 고발이 있었으니 말입니다. 당장 신천지 이만희 교주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은 이만희를 추적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도 행정부나 지자체에서 다각도로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가 28일 금요일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정부는 특정 종교단체로부터 신도 명단을 제출받아 전수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일부 지역별로 신도 명단이 정확하지 않고 접촉 동선을 허위로 진술하거나 집회장 등의 위치 정보가 전부 공개되지 않아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다만 신천지를 특정 종교단체라고 표현하면서 실명을 감춘 건 무엇 때문이 있을까요? 그 뒤에 말이 문제됐습니다. 각급 검찰청에서는
고발 또는 수사 의뢰가 없더라도 압수수색을 비롯한 적극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아마 신천지를 수사하던 검사들은 큰 충격에 빠졌을 겁니다. 극비에 붙여야 할 압수수색 조치를 법무부 장관이 광고하듯이 해버렸으니 말입니다. 이건 신천지 교회에게 관련 자료를 모두 지우거나 폐기하고 숨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총력을 다해 신천지로부터 넘겨받은 교인 명단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그들이 잠적해버리는 상황이죠. 신문을 보니 이 때문에 검찰도 압수수색의 시점을 고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덜컹 압수수색을 지시했다고 떠벌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치인 특유의 홍보 욕구 때문이죠. 신문은 추 장관이 이번 보도자료 배포로 압수수색을 지시한 것도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법무부는 대검을 통해서 각각 검찰청에 지시를 내린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건 추미애 장관의 명백한 권한남용입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그는 법무부 장관 자리에서 물러나야만 합니다. 어쨌든 하루하루 혼란스러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을 초월한 확진자 얘기는 이제 더 하지 않겠습니다. 급격한 혼란 상황에 빠져 있으니 의료 대체도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저는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낙관이 정말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난 2월 13일 경제계 인사들과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이 했던 발언은 두고두고 인고에 회자될 말입니다. 방역당국이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다. 만약 박근혜 정부였다면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감염 위험에도 불구하고 광화문에는 촛불로 가득했을 겁니다. 어제 미국 뉴욕타임스는 문 대통령의 이 발언을 두고 값비싼 실수, 커스터리 에러 이렇게 썼더군요. 이 발언이 있고 얼마 안 있어 대규모 감염 사태가 벌어졌고 나라가 대혼란에 빠졌으니 말입니다. 뉴욕타임스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중국 국경 차단을 신속하게 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등 위기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실정을 공격하고 있다. 이제 문 대통령의 이해하지 못할 낙관과 그 낙관에 따른 오판은 전 세계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야당이 문 대통령의 무능함을 1순위 이슈로 만들겠다고 공언한다며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문 대통령 탄핵을 청원한 것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뉴욕타임스가 한국인의 분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중국 도시들이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들을 격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지만 한국은 중국인 입국자들에게 그런 제한을 가하지 않아 한국인들의 분노가 치솟기 시작했다. 이 신문의 지적처럼 청와대와 문 대통령이 지금은 중국인 입국 금지가 소용없다고 한 말을 100번 이해하려 해도 지금 중국이 취하는 역차별을 우리 국민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뉴욕타임스의 기사는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왔지만 한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나 북한 등 40여 개의 나라가 시행한 중국인 입국 금지를 꺼리고 있다. 하필이면 늘 중국 옆에 갯불을 쬐고 있는 북한까지 거론하면서 중국 의존 경제 때문에 중국인 입국을 막지 못했다고 우리를 비웃고 있는 건데 이건 뉴욕타임스가 잘못 짚은 것 같군요. 저는 문 정부가 오직 경제 문제 때문에 중국인 입국 금지를 일찍 조치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의 방한 등 여러 문제가 걸려있죠. 문 대통령이 중국 앞에 설 때마다 유달리 작아 보이는 건 바로 남북 문제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는 벌써 80개국을 넘었습니다. 유엔 가입국이 193개 국인이 절반 가까이 사실상 우리 국민의 입국을 막고 있는 거죠. 제일 큰 걱정은 혹 있을지 모를 미국의 입국 금지 조치입니다.
그러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될까요? 정말 악몽이 시작될 겁니다.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져야 합니까? 오늘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맙시다. 2부는 선거 관련 논평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흥책이었습니다.